남자는 단순히 내력을 해제했을 뿐인데 그것이 세상의 명의들을 놀라게 했다. 단지 그가 진단한 결과 남자는 극히 희귀한 절맥 체질이었다. 절맥 체질은 내력을 수련할 수 없다. 그런데 그는 내력뿐만 아니라 무공과 경쾌한 몸놀림도 갖추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의 전생은 독보적인 천마였다. 무림에서 10만 명을 죽이고 증온 마공의 힘을 연마했다. 단 한 방으로 수천 명의 피를 쏟게 할 수 있다. 무림의 모든 사람들은 천마의 힘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천이가 사람을 놀린다. 그의 몸은 마공의 반작용을 받았다. 이것은 매대의 천마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다. 천마는 한때 10만 영혼을 얻었다. 그로 인해 초강력한 힘을 가져왔다. 그래서 반격을 피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반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오만함이 문제였다. 결국 그는 수많은 영혼에 의해 갇히게 되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그는 증온 마법의 두 번째 용법을 발견했다. 그래서 하늘에 기도했다. 만약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는 반드시 잘 경험할 것이라고. 다시 눈을 뜨니 나는 금벽 상단의 둘째 아들로 환생해 있었다. 그때 내 하녀가 내 뒤에 다가왔다. 나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공격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높이 쳐들었다. 하녀의 목을 겨냥해 손칼을 휘둘렀다. 이 행동은 하녀의 눈에 매우 분노로 비쳤다. 며칠 전부터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하지만 하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 지금의 나는 심지어 약한 여자의 머리조차 베지 못해. 이 쓰레기 같은 몸은 정말 약해 빠졌어. 한때 유명했던 천마가 이렇게 추락하게 될 줄은 몰랐어. 무술 실력 모두 잃어버렸어. 가장 기본인 내공조차 조종할 수 없게 됐어. 잠시 후 시녀가 나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와 밥을 먹였어. 나는 계속 내 몸이 정말 쓸모없다고 한탄했어. 내 몸이 정말 아무 쓸모도 없다고. 시녀가 옆에서 위로해줬어. 오늘 오후에 신묘한 의사가 와서 치료해줄 거야. 아마 좋아질 수도 있어. 나는 무시하는 눈빛을 보였다. 무명의 한의사가 무슨 병을 고칠 수 있겠어. 사실 나는 이 연약한 몸에서 일어난 지 벌써 10일이 지났어. 내가 다시 태어난 곳은 우한이야. 우리 집안은 우한 최고의 상단이었어. 깨어났을 때 나는 한숨을 쉬었지. 전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되었어. 내가 밥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환생했다는 걸. 비록 외모는 매우 잘생겼지만 몸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그건 내가 기맥이 끊어진 절맥의 몸이라는 거야. 내 눈빛은 조금 어두워져 있어. 이제 이 정도면 일단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먼저 영혼의 힘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끊어진 기맥을 연결해야 해. 기맥이 완전히 연결되기 전까지 힘을 천천히 보충하는 거야. 그걸 해내려면 오직 영혼 증강 마공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 영혼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야. 예전에는 나는 대충 몇 명을 죽여서 영혼을 빼앗곤 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전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거야. 지난 생에서 나는 죽기 직전에 전혼마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 이번에 그걸 잘 활용한다면 이번 생에서는 새로운 경지를 열 수 있어. 다른 천마들이 경험하지 못한 진혼마공의 경지야. 그때 나는 하인을 향해 말했다. 오늘 나를 불꽃놀이 장소로 데려가줘. 이 말에 하인은 완전히 멍해졌다.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후 그는 나를 위해 천무사를 호위로 데려가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함께 가지 않기로 했다. 오늘 이 하인은 정말 놀랐다. 결국 나는 이전에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시간이 빠르게 저녁으로 다가왔다. 하녀가 나에게 다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여갔다. 며칠 전부터 내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다시 불꽃놀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나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다. 시간이 늦어가는 것 같았다. 왜 호위병이 아직 오지 않는 걸까? 시녀가 나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 그의 경호원은 항상 정시에 도착해. 일찍도 늦게도 오지 않아. 시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 내가 자포자기하지 말라고 했어.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있었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야.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누군가 신경 써주는 느낌도 나쁘지 않네. 그때 나는 대문 쪽을 바라봤다. 경호원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역시나. 내 말이 끝나자마자 문 앞에서 매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녀는 내가 놀란 모습이었다. 어떻게 호위가 도착한 것을 알았는지. 하지만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내 앞에 섰다. 그가 나에게 인사를 했다. 하급자 청경이 공자님께 인사드립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한 자루의 날카로운 검이 내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일반적인 무사로서는 꽤나 강한 기세를 보였다. 나는 그가 오랫동안 연마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있는 금벽상단에도 많은 강력한 인물들이 있는 것 같다. 또 반 시간쯤 지나서 경호원이 나를 연등지의 문 앞까지 데려갔다. 이곳의 이름은 향화루이다. 우한 3대 연등지 중 가장 번창하는 곳이다. 나는 문 앞에서 경호원이 멈춘 것을 발견했다. 저는 여기서 대기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당신이 제 호위인 이상 항상 저를 보호해야 해요. 어떻게 문 앞에서 대기할 수 있죠? 그 후 저는 그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당신이 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이 점에 대해 호위는 확실히 할 수
수 없어요. 어쨌든 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법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에게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어. 서둘러 나와 함께 들어가자. 그냥 즐기면서. 그런데 경호원이 또 다시 못한다라고 말했어. 그 말에 나는 멈칫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 네가 즐기는 게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내 명령에 복종하는 게 불가능한 건지. 내 시선을 마주친 후 호위의 마음이 갑자기 떨렸다. 그는 내가 이런 기운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호위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가 나를 보호하면서 즐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적어도 내 곁에 있어야 해. 호위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보아하니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야 할 것 같다. 그 후 나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여기에는 10명이 넘는 유흥 여성이 있었다. 모든 여성의 얼굴에는 매우 열정적인 표정이 있었다. 그들의 표정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올바른 곳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 온 후 바로 여자 8명을 불러 저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여자가 뒤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제 경호원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모습에 제가 더 이상 말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본래 즐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2잔의 술을 마신 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8명의 여자들에게 내 소문에 대해 말하게 했어요. 그들이 금벽상단 이 공자의 소문을 모두 말하게 하려고요. 각자 차례로 말하게 하고 한 사람당 한 가지 이야기씩. 이게 내가 그들에게 시킨 목적이에요. 이 향화루 꼭대기에서 그들은 곧 내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 몸은 천금과 작은 농장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몇 군데 유흥업소도 있다. 하지만 그의 몸이 좋지 않아서 모든 재산이 장남 벽태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온 우한에서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내가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야. 내가 거의 다 소식을 들었어. 이제 본격적으로 일 시작할 차례야. 나는 뒤에 있는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했어. 그녀가 바로 방금 가야금을 연주한 여자야. 오늘 밤에는 그녀를 혼자 남겨두기로 했어.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 우리는 한 방으로 들어갔어. 몇 명의 여자들이 히히 웃었다. 그들은 내가 왜 유난히 화령 언니를 선택했는지 매우 궁금해했다. 그녀는 우리 중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다. 그들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화령 언니에게 잘 물어보려고 했다. 나는 화령 언니를 내 옆에 앉혔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꽃의 땅에서 10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이건 내게 좋은 일이야. 오래 기다릴수록 좋아. 그렇게 하면 그의 영혼이 더 순수할 거야. 이때 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이 갑자기 내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돌아서 한번 쳐다봤다. 방금 떠난 모든 여인들의 행동이 약간 일치했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위쪽 방을 올려다봤다. 호위원조차 얼굴이 붉어졌다. 자기 집 아들이 이렇게 대단할 줄은 몰랐다. 잠시 후 건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방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 집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지 궁금해했다. 알고 보면 이 건물의 모든 방 안에는 방음 진법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사실 나는 방금 이 여성의 영혼을 흡수하고 있었다는 거야. 영혼을 흡수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워. 그래서 화령 언니가 계속 소리쳤던 거야. 점점 화령 언니의 영혼이 내가 벗겨내려고 하는 거야. 보기에 정말 맑고 투명한 푸른색이었어. 1시간 후 나는 바로 방문을 열었어. 경호원이 긴장한 얼굴로 물어본다. 내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네가 문 앞에서 나를 지켜주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겠어. 네가 걱정해야 할 사람은 나 아닌 내 뒤에 있는 그 여자야. 결국 너도 방금 들었겠지.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 있던 경호원을 신경 쓰지 않고 잠시 후 방 안에서 여자들의 놀란 탄성이 들려왔다. 그들은 모두 화령 언니를 둘러싸고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그녀가 매우 아름다워졌다. 심지어 속눈썹도 훨씬 길어졌다. 여자가 궁금해한다. 혹시 방금 그 젊은이가 준 어떤 영약이라도 먹은 건가? 먹고 나서 갑자기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변했어. 하지만 아쉽게도 답은 얻지 못할 운명이야. 왜냐하면 내가 영혼을 빼앗는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녀는 단 한 가지 감정만 느꼈어. 그것은 마치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곧 호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배녀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따라왔다. 어제 정말로 불꽃놀이 장소에 갔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뒤에 있는 호위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나는 이 틈을 타서 조용히 대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냥 얼굴이 어색한 호위만 남았다.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성녀도 아마 내가 어제 뭘 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평온하게 무사히 돌아오는 것만 보면 안심하는 거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명상하며 수련을 시작했어. 먼저 마력을 이용해 영혼을 끌어내고 그 다음 공동체의 힘으로 내 경락을 수리했어. 이건 큰 작업이야. 절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야. 2시간 반이 지나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 내 손가락
검지 관절에 하나의 경맥을 연결했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고했는데 결국 가장 가는 경맥 하나만 연결했어. 사실 이 진원마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숨을 거둘 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과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영혼을 취하는 거고 결국 부작용이 생겨서 몸이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은 불태워야 해요. 살아있는 영혼의 불안정한 사악한 기운, 정제된 힘만 흡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강한 영혼의 힘을 얻는 길, 증온마공의 정수. 사악한 기운이 강할수록 위력도 커진다. 그래서 나는 풍파를 겪은 불꽃 처녀에게 시험해봤다. 내가 가는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몸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라는 것이다. 보아하니 앞으로 열흘 이상은 매일 불꽃놀이 장소에 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야만 내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불꽃놀이 장소에 갔다. 모든 여성들이 바람처럼 달려왔다. 그들이 이렇게 친절한 이유는 매번 나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모두 아름다운 여자가 되니까. 그들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나에게 열정적인 것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향화로의 주인입니다. 최근 며칠간 내가 그를 괴롭혀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매번 들어올 때마다 내 방에 있는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이야. 강화된 방음 마법진조차도 소음을 막을 수 없어. 향화로의 손님들은 벌써 불만이 쌓여 있었다. 또 한 가지 그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옆에 있는 귀신에게 물어봤어. 귀신은 사람의 형체를 볼 수 없었어. 그냥 한마디 남겼어. 소식을 듣고 싶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향화로의 주인은 금벽상단보다 세력이 약해. 무턱대고 나서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녀는 귀영을 몰래 보내서 나를 감시하기로 했어. 어쨌든 한 가지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해야 해. 다른 쪽 건물 안의 모든 여성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 사람들은 이미 내가 영혼을 빼앗았다. 원래는 도전해볼 생각이었는데 결국 아무도 남지 않은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관리인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오라고 했다. 잠시 후 내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은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인파의 맨 뒤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원한이 가득한 여자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마음속으로 오늘 밤 그녀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옆에 있는 기생이 질투를 했다. 왜 내가 저쪽으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향화로는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소녀는 향화로에서 별 존재감이 없었어. 그녀의 이름은 판영이야. 전체적인 기색이 매우 침울해 보여. 하지만 이게 바로 내 마음에 들었어. 오늘 그녀만 있으면 충분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 공자의 취향이 정말 독특하구나. 그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을 골랐다. 나는 천영을 천천히 방으로 데려갔다. 그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영혼에서 매우 음침한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나는 이미 가장 중요한 세밀한 맥에 연결되었다. 도전해볼 수 있어. 그저 쨍그랑 소리만 들려. 나는 문을 밀어 열었다. 오늘 나는 그곳의 영혼으로 대맥을 연결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방에 들어간 후 무려 5초 동안 멍하니 있었고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옆에 있는 탄닝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갑자기 나는 입을 벌려 웃었다. 이 대담한 녀석들, 감히 나를 뻔히 들여다보다니. 나는 문 앞에서 경비원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곧 내 뒤에 나타났다. 하지만 내가 그를 들어오게 한 것은 그를 통해 그 사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의 검을 잠시 빌리려는 것이다. 나는 재빨리 그의 허리에서 장비를 뽑아냈다. 두 사람의 놀란 시선 속에서 나는 손쉽게 검을 휘둘러 천장에 찔렀다. 그 날카로운 검은 곧바로 천장에 박혔다. 그리고 칼등에 흐르는 피는 이 바닥에 암살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말을 듣고 경호원이 놀랐다. 그조차 발견하지 못한 암살자가 젊은 주인에게 발견되다니. 내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하다. 위에 있는 그 암살자가 살아있다니. 내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제대로 할 수는 없다. 붉은 피가 바닥에 튀어 널브러져 있다. 옆에 있는 여자는 이미 겁에 질려있다. 몸이 멈추지 않고 떨고 있다. 그 작은 여자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 호위병에게 암살자를 처리하게 해. 호위병에게 여기 정리하게 해. 그리고 정리할 일도 그에게 맡겼어. 나는 뒤에 있는 여자와 할 일이 있어. 말하는 사이에 나는 판닝을 쳐다봤어. 그걸 보고 그는 크게 놀랐어. 나는 그에게 그렇게 긴장하지 말라고 했어. 오늘 밤 나는 그를 황홀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와 동시에 연가장 내부에서는 한 여자 호위가 그의 주인에게 자신의 행적을 보고하고 있었다. 어제 공자가 또 유흥가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그 말을 들은 그 여자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전에 네가 말했을 때
공자가 최근에 어떤 별칭으로 불린다고 했더라. 그의 호의는 분명히 조금 어색한 기색을 드러냈다. 말하기 좀 어려운 듯했다. 하지만 주인이 물어보셨으니 그녀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공자를 향화로의 여방이라고 부른다. 최고의 매력남. 이 호칭을 듣고 여자는 결국 참지 못했다. 책을 힘껏 탁자에 내리쳤다. 그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지금 당장 나를 향화로로 데려가줘. 나는 그를 만나러 가야 해. 그리고 그는 내 몸의 원주인의 약혼녀야. 이름은 연하령이야. 남자는 단지 한 눈짓을 보였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강호 제1의 신의를 놀라게 했다. 그가 방금 나에게 세상에 드문 활사맥을 진단했기 때문이다. 소위 활사맥은 온몸의 세맥이 모두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절맥도 끊어진 맥이지만 세맥이 완전히 끊어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육방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미 죽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남자의 전생이 사실은 강호를 떨게 한 천마라는 것이다. 마법을 수련하다가 반격을 당했다. 결국 스스로를 해치고 말았다. 다시 깨어났을 때 상단의 둘째 아들로 환생한 것을 발견했다. 내가 향화로 최고의 유혹남이라는 칭호를 얻자마자 내 모든 행동이 약혼녀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녀는 나를 직접 만나고 싶어한다. 그때 호위병이 화양문 문 앞에서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나를 보고 충격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몸에서 발산하는 기세가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호위병은 내가 이상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 후 그는 나에게 보고했다. 어젯밤 나를 감시하던 암살자가 감옥에 끌려갔어. 내가 돌아가서 신문할 준비를 하고 있어. 경호원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해. 정말 그가 아는 자제인가? 10일 전부터 내 눈빛 하나로 그를 식은땀을 흘리게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어젯밤 나는 한 번이 검으로 암살자의 배를 찔렀어. 모든 것은 내가 조금 특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그의 눈에는 내가 마치 무림 고수처럼 변한 것 같아. 그 후 우리는 산들바람이 부는 길을 걸었어. 어제 바쁘게 보낸 밤을 지나 나는 큰 기맥과 연결된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내 몸과 감각이 많이 좋아졌어. 이제 남은 큰 기맥은 6개야. 비록 막히고 길지만 적어도 쓸모없는 몸은 아니야. 이쯤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네요. 이 작은 성과로 기뻐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많이 변했나봐요. 그러고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내 앞에도 누군가 나를 응시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녀를 몰라요. 그래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게 좀 불편했어요. 그녀가 내 앞에 멈춰 섰어요. 양반, 오늘도 불꽃 축제에 가셨나요? 이 여인의 순수한 모습에 나는 원주인의 안목이 정말 뛰어나다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말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당신은 내가 정한 것에 실증이 나서 그런 건가요? 약혼 때문에 불꽃놀이 장소에 간 건가요? 거기 간 건 나를 떨쳐내기 위한 거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나에게 약속을 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녀는 쉽게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녀도 내가 그녀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의 이 말이 나를 조금 이상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 게다가 그녀는 이렇게 예쁘잖아. 그래서 나는 그의 말을 이어서 말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왜 포기해야 하지? 내 대답을 듣고 그녀는 기뻐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알게 되었구나. 이것은 나에게 이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한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이곳을 떠났다. 천마인 내가 이렇게 당황하다니. 이 여자는 내 강적이군. 그런데 이때 내가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 경호원이 언제 내 앞에 나타났지? 그 순간에 경호원의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았어요. 돌아가서 시녀가 묻더군요. 돌아올 때 연씨를 만났는지. 이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여기서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이 그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는 또 내가 천무사가 정상인지 물었어요. 이것도 나를 깨닫게 했어. 원래 천무사는 연씨 곁에 호위병을 좋아했구나.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좋아했었구나. 이것도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그가 바로 이 일 때문에 나를 버리고 먼저 나간 거구나. 나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 이 녀석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일이 한때 두려움과 경외로 가득했던 인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왜인지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아마도 벽타산의 홍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가득해요. 시간은 금세 저녁이 되었고 우리는 감옥으로 향했어요. 경호원이 저를 암살자 앞에 데려갔어요. 그는 이전에 암살자의 학위를 봉인했다. 이 녀석은 입이 특히 무겁다. 어떻게 고문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와라. 그 말을 듣고 나는 흥분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딱 좋네. 너 지금 문을 좀 봐줘. 내가 그와 대면할게. 잠시 후 나는 암살자의 앞에 섰다. 나는 즉시 그가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이 녀석은 정말로 더럽네. 더럽다고 웃음이 나올 지경이야. 모든 악한 생각 중에서 살인범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영혼의 힘.
즉 영역도 막대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미 대맥과 연결되었다. 그의 영혼을 빼앗는 것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 그러고 나서 내가 경호원을 잠시 보내겠다. 이곳은 내가 혼자 맡겠다. 하지만 그는 약간 걱정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혼자서 여기서 무엇을 할지 정말 궁금해했다. 하지만 나는 조롱하는 말을 내뱉었다. 너에게 말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너는 이전에 이 녀석의 기척조차 감지하지 못했잖아. 내 말을 듣고 호위의 얼굴이 크게 변했다. 그는 이전의 일을 설명하고 싶어 했다. 발견과 보호는 완전히 다른 문제야. 너 혼자 여기 있는 건 정말 위험해. 하지만 내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 나는 2번 반복하고 싶지 않아. 내 말을 이해했다면 서둘러 나가세요. 그러고는 경호원이 조용히 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이제 방 안에는 나와 암살자 2사람만 남았다. 문가에 간 호위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바로 방금 나와 대화했던 그 순간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 느낌은 정말로 매우 신비로웠다. 마치 최고의 고수와 마주한 것 같았어. 갑자기 그때 매우 참혹한 비명을 들었어. 놀라서 그는 즉시 손에 쥔 긴 칼을 빼들고 싸울 준비를 했어. 하지만 곧 차분해졌어. 왜냐하면 그 소리는 공주가 내는 게 아니었거든. 그것은 그 암살자였어. 그는 더욱 위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리고 그는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이전에 향화로에 있을 때 그 여자들도 이렇게 비명을 질렀다. 안타깝게도 이 호위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방 안에서 그에게 영혼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암살자의 영혼이 나에게서 끌려 나오는 중이다. 그의 영혼 상태를 명확히 확인한 후 나는 매우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영혼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급히 마법을 해제했다. 지금의 나에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내 팔이 조금 저리고 아픈 느낌이다. 영혼의 혼탁한 악념을 제거한 후에 남은 것은 순수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리해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이 심각하게 오염되면 불순한 기운이 그 위에 달라붙어 동화됩니다. 방금 처리했지만 아직 조금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자주 그 불꽃의 장소에 가야 할 것 같아. 그와 동시에 향화로 내부에서는 여기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하지만 향화로의 주부는 매우 초조한 것 같아. 그녀는 손가락을 계속 입에 넣고 깨물고 있어. 드디어 그녀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명령을 내렸어. 귀신 그림자는 이미 이틀 전에 잡혀갔어.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나? 모두가 긴장한 순간 한 남자가 주인의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입에서는 계속해서 귀신님이 돌아왔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인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을 돌려보니 그녀의 앞에 귀신의 몸체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은 매우 이상했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도 매우 이상했다. 더 위대한 건 그의 눈이었다. 자세히 보면 전혀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집주인의 얼굴이 급변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일어섰다. 그가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 서둘러 그의 학도를 풀어줘야 한다. 푸슉. 한 사람이 재빠르게 그의 목덜미에 2손가락을 대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 암살자의 몸이 마치 물처럼 퍼져버렸다. 이 장면은 주인과 부하를 모두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정말 너무 기이했기 때문이다. 방금 전까지 괜찮던 사람이었다. 눈앞에서 물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주인이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 금벽 상단의 둘째 아들이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탐영 그 작은 녀석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부하가 즉시 대답했다. 탐영은 정룡파 보스에게 보내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때 주인은 손에 쥐고 있었다. 부채가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그는 탄닝을 비타산에게 보내기로 했다. 붉은 용갱의 두목에게는 보내지 않기로 했다. 부하들은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된다면 붉은 용갱의 두목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다. 그가 알게 된다면 분명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주인장이 바로 이 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거죠. 오늘 귀신의 일로 그가 놀랐으니 그래서 우리 향화로도 둘째 아들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이 향화로에서 벽공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벽공자가 올 때마다 여자들이 한 무리 모여들어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길 희망해.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와 하룻밤을 보낸 여자는 마치 새로 태어난 듯 빛이 나고 그 이후로 그 여자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늙지 않는 신선이다. 요술을 사용할 수 있는 괴물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퍼지고 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게 단순히 불꽃놀이 여자가 지루해서 퍼뜨린 괴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탄닝이 나와 함께 하룻밤을 보낸 이후로 그녀는 이전의 소문을 굳게 믿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하늘이 그녀에게 준 보물이라고 느끼고 있다. 나를 따르려 하고 있다. 블로거는 듣고서 하하 웃었다. 네가 벽공자를 따라가려 한다면 혹시 이미 그에게 반했단 말이냐? 하지만 이 향화로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단지 이전에 빚진 채무를 갚기만 하면 된다. 루주인도 전에 탄영에게 말했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는 항상 향화로의 소유물이다. 선택권은 없다. 그는 이전에 정용파 보스의 집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금벽상단의 저택으로 파견되었다. 강제로 정용파 보스의 집으로 보내질 줄 알았지만 결국 여기로 오게 되었다. 그는 이곳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꼈다. 이때 탄영은 마음이 매우 긴장했다. 그녀는 공자가 자신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를 한번 만나고 싶어해. 그동안 나는 집에서 수련하고 있었고 내 몸에서 퍼지는 자색 기운이 더욱 짙어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밖에서 누군가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누가 오는지 확인해보겠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로 탄닝이었다. 탄닝이라는 여자는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음침한 여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그녀가 나를 왜 찾았는가이다. 그때 탄닝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며 인사했다. 저는 공자님을 따르고 싶어서 왔습니다. 남은 생을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후 탄닝이 얼굴이 빨개져서 나를 바라봤다. 내가 그를 곁에 두길 바라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약간의 감정이 생겼다. 혹시 혼탁한 악념을 제거한 후 그녀의 외모도 크게 변했을까? 그래서 나는 그녀를 기꺼이 받아주었다. 그리고 우스미의 곁에 그녀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그는 전담 시녀로 일하게 될 거야. 나는 소소에게 잘 가르치라고 했어. 최근에는 이곳 지형에 익숙해지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소소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시녀로 일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 소소는 요즘 내가 이상하다고 느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성격이 이렇게 크게 변한 이유를. 그와 동시에 떨어지는 꽃집. 여기는 우한 3대 연애장소 중 하나. 나는 위에 걸린 낙화루 간판을 보며 꽤 만족스러웠다. 왜냐하면 낙화는 의도된 흐름이 무정하기 때문이다. 이 이름이 나는 매우 마음에 든다. 나는 이미 기대하기 시작했다. 여기 안에 진한 혼탁한 기운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보약이야. 한 바퀴 돌아보니 좋은 곳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경호원에게 최근에 낙화루에 자주 올 것이라고 알렸어. 그때 내 경호원이 날카롭게 감지했어. 내 오른쪽 앞쪽에서 살기가 느껴졌어. 고개를 돌려보니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었어. 그들 중 우두머리는 정용방 방주인 위디생이었어. 누가 내 집 탄영을 데려갔는지 생각했었는데 아직 새파란 애기 같은 애였네. 거리 사람들은 빨간 용 깡패 두목이 여기 있다고 보고 서둘러 몰래 떠났어. 이 큰 부처님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때 나도 빨간 용 깡패의 소개를 다 들었어. 그들은 이 근처의 도적들이었어. 그저 기생충 같은 무리였지. 조직 이름이 오히려 좀 과하게 위풍당당하게 보였어. 그래서 나는 경호원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혼자서 돌아서서 떠났어. 그냥 조롱하는 놈들이었어. 아직 제대로 대우할 가치도 없었어. 나는 그들을 그냥 놓아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들은 자살하려고 했어. 내 분노의 이유도 아주 간단했어. 그것은 그들이 나를 여자처럼 생겼다고 비난했기 때문이야. 이 말은 나에게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야. 나는 당당한 마도 제존인데 무림에서는 천마로 불려. 온 강호에서 적수가 드물어. 이런 사람들이 나를 더러운 여자라고 조롱하다니. 보아하니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모르네. 나는 이전부터 이 작은 얼굴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무나도 여리여리하게 생겼거든. 결국 이런 놈이 나를 여자라고 욕할 수 있다니. 지금의 나는 무섭게 음침하다. 너희 몇 명은 오늘 죽을 길이 정해졌다. 그는 한때 강호에서 절대 강자로 인정받았었다. 이제는 작은 문파의 조롱을 받으며 여자처럼 보이게 됐다. 그가 재생된 것은 혈맥이 끊어진 쓸모없는 공자에게서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정룡단의 단장을 처치할 수 있었다. 바로 반시간 전 나와 호위들은 새로운 연애 장소에 도착했었다. 그런데 정룡단의 단장이 길을 막았었다. 그리고 나를 더럽게 욕하며 입을 막지 않았어. 이로 인해 나는 무척 분노했어. 오늘은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 다른 사람들은 경호원에게 맡기기로 했어. 경호원이 눈길을 한번 흘겼어. 그 시선이 닿는 곳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어. 경호원의 행동은 매우 단호했어. 재빨리 허리에 검을 뽑아들었다. 그와 동시에 맞은편 두 사람도 전투 의지를 드러내며 칼과 검을 뽑아들었다. 정룡단 단장은 찬바람을 내뱉으며 내가 남성다운 기계를 보여주기 위해 호위병을 남겨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내 용기를 높이 평가해서 너희를 용서하려고 하는 거다. 하지만 전제는 내가 탄영을 넘겨주는 거야. 그의 말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 네가 탄영을 넘기라고 하면 넘기지. 그럼 내 체면은 어디에 두지. 게다가 너는 계속 떠들기만 해서 정말 귀찮아. 싸우고 싶으면 빨리 와. 내 말 들은 후에 정룡단 단장은 짜증난 눈빛을 드러냈다. 그는 다시 한번 재빨리 달려들었다. 그의 오른손에는 매우 강력한 주먹 기운이 응집되어 있었다. 그에게 맞으면 내 지금 몸으로는 분명히 큰 부상을 입을 것이다. 경호원은 이 모습을 보고 급히 땀을 흘리며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 달려가도 소용이 없었다. 이때 정룡봉의 봉주가 압도적인 의세로 나를 향해 돌진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호위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비켜주세요. 공자님. 하지만 나는 그의 외침 속에서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때
탁 소리가 났다. 내 팔이 부드럽게 닿았다. 지드래곤 도와주는 주먹의 턱 부분. 비록 내가 힘을 최대한 제어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찌릿한 통증을 느꼈어. 이 몸은 이미 구제불능인 것 같아. 방금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았어. 그래도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어. 딱 소리와 함께 붉은 용단의 단장이 내 발 옆에 크게 쓰러졌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경호원을 바라보았다. 너 쪽의 두 사람은 이미 처리했어. 경호원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방금 그는 죽일 정도로 힘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제압했다. 그 후 나는 돌아서서 떠났다. 그에게 여기에 후처리를 맡기도록 했다. 그 외에도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정룡단 단장의 목숨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고. 결국 나는 이런 귀찮은 일이 싫다. 호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가 알아들었다는 의미였다. 그 후 그의 눈빛이 향했다. 땅에 이미 죽어버린 정룡단 단장을 향해서 방금 공격한 순간을 회상하다. 나는 맨손으로 한 방으로 정룡파의 보스를 쓰러뜨렸다. 이로 인해 경호원들은 어젯밤 내가 잡은 암살자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바로 이 순간부터 나는 내 몸에 신비로운 색채가 스며들고 있음을 느낀다. 그로 인해 나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시간은 빠르게 다음 날로 흘러갔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내 힘을 점검했다. 최근에 내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다. 어젯밤에는 내 몸에 저장된 기운의 절반을 모두 소진해버렸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천마와 강력한 몸과는 다르다. 지금 이 몸은 설령 공격을 받아도 미세한 충격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사고로 처리한다면 어제의 나는 이 기분을 참아야 했다. 무작정 행동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천마로서 나는 그런 비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시간 반 후 나는 경호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약간 궁금하다. 옌샤린의 호위가 왜 내 집에 나타났는지. 내가 돌아온 걸 보고 옌샤린의 호위는 나에게 가볍게 인사만 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솔직하게 말했다. 여기 온 이유가 오후 차를 마시러 온 건 아니겠지. 무슨 일이 있다면 말해줘. 그럼 빨리 말해봐. 잠시 후 여호위가 첫 번째 질문을 했다. 방금 그녀에게 차를 따르던 그 하녀 혹시 불꽃놀이 지역에서 가져온 건가? 나는 그가 이런 지루한 질문을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엄밀히 말하면 네가 스스로 찾아온 거지만 설명할 기분이 아니다. 바로 말하자면 정말로 내가 불꽃의 땅에서 돌아온 거야. 그게 뭐 어때서? 말을 들으며 여성 호위병의 눈빛에 불만이 섞인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곧이어 그녀는 시선을 내 가슴 쪽으로 돌렸어. 내 옷이 헐렁한 것 같았거든. 그러더니 그녀는 한숨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 내 복장으로 봐서는 방금 불꽃의 땅에서 돌아온 것 같구나. 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자 호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과 아가씨는 아마 약혼을 해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어차피 저는 그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호위가 이 말을 듣고는 이마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얼마 전에 누군가 내 약혼자에게 청혼했어. 그 상대방은 무림 문파의 종리 가문이야. 그래서 중간에 끼어있는 연가장에서는 난처해하고 있어. 장주는 내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혼약을 해제하려고 하고 반면에 큰아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호위의 표정을 보니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 보아하니 큰아씨는 이제 거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공주님이 너를 부른 건 전하를 전하러 온 게 아니겠지. 혹시 종리 가문이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해서 너를 보내 보호하려는 거 아니야. 그의 확답을 받은 후 나는 그 사람들 모두가 매우 비열하다고 생각했어. 심지어 종리 가문에 대한 경멸이 최고조에 달했어. 나는 종리 가문에 대한 몇 가지 일을 기억해. 한때 천마와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은 다른 가문을 버리고 도망쳤어. 지금 와서도 여전히 뻔뻔하게 굴다니. 그 후로 나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 그녀가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냥 그녀에게 맡길게. 1시간 반이 지나고 우리는 한 숲에 도착했다. 지난번에 나를 시험해볼 만한 사람을 만났다. 오늘은 두 번째 큰 경락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작은 경락들도 연결해볼 수 있다. 갑자기 뒤에서 뜨거운 시선을 느꼈다. 처음부터 내 뒷머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이것이 나를 조금 화나게 했다. 네가 나를 보호하고 싶지 않다면 내 뒤를 따라오지 마.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 내 말을 듣고 나서 여호위의 눈빛이 많이 누그러졌다. 자신이 주의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나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에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냥 두세요. 또 한참 걸었어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로 인해 뒤에 있는 2명의 경호원이 좀 위아래 했어요. 그들에게 몇 명인지 물어봤어요. 내 경호원은 이 상황의 의미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 속도는 정말 빨랐어요. 그는 곧바로 뒤에 암살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뒤에는 3명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뭇가지에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우리 세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호위가 세 사람만 있는 줄 알았을 때 나는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총 인원은 4명이어야 한다. 아마 네 번째 사람은 몸이 가벼워서 그의 경공이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2명이 경호원이 발견하지 못했어. 다음 순간 몇 명이 하하 크게 웃으며 우리 앞에 나타났어. 원래 너희를 기습할 생각이었는데 결국 너희에게 발각되고 말았어. 나는 이 몇 명을 아예 눈에 두지도 않았어. 앞에 있는 경호원도 바로 칼자루에 손을 얹었어. 동시에 3명의 암살자가 허리에 단도를 꺼냈다. 그들 뒤에는 흰머리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너희 셋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할 것 같구나. 이 일에 내 마음이 조금 놀랐다. 흑도 사람들은 이렇게 예의 바른 적이 있었나. 그래서 나는 내 경호원을 보내서 그 사람의 무공 실력을 가늠하게 했다. 호위의 눈이 크게 뜨였다. 앞에 있는 대장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호위의 감각으로 대략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기세에서 매우 강력함을 알 수 있었다. 몸에서 희미한 피 냄새가 났다. 일반적인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 아닐 것이다. 그와 싸우게 된다면 상대방을 최소한 3배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너는 왜 아직 기다리고 있어? 추정을 마쳤다면 서둘러야지. 자신의 추정 결과를 확인해봐야 해. 이 말을 듣고 경호원이 갑자기 발을 들어올렸다. 이로 인해 눈앞의 세 사람은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경호원이 언제 그들 곁에 왔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호위가 그들의 몸을 지나칠 때 무심코 그들의 학도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두의 대장은 호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너희는 단 한 사람만 보내서 싸우는 건가? 다음 순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너의 기세는 꽤 괜찮지만 그냥 허세 부리지 말아라. 착하게 나와 함께 가자. 바로 그 순간 한 암기가 빠르게 휘둘러졌다. 호위병의 관자놀이에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이 장면은 호위병을 엄청나게 놀라게 했다. 정말로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구나. 하지만 호위병을 더욱 두렵게 만든 일이 발생했다. 그 순간 그 대장이 칼을 들고 돌진했어요. 베어낼 자세를 이미 갖추고 있었죠. 이 위기 순간에 호위병이 재빨리 긴 칼을 뽑아 맞섰어요. 곧이어 건강이 휘둘러졌어요. 펑펑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다시 격돌했어요. 그들 둘은 연속으로 수십 번이 격투를 벌였어요. 승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하지만 곧 다시 전환점이 찾아왔어. 그 암살자가 기술을 쓸 때 아직 새 힘이 나오기 전이었을 때 경호원이 허점을 발견했어. 그는 자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 암살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필살기를 사용하려고 준비했어. 그는 뛰어올랐어. 높이 뛰어 경비원의 머리 위로 올라갔다. 여자 경비원은 이 장면을 보고 매우 놀랐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다음 라운드에서 승부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갑자기 검빛이 번쩍였다. 그 후 나는 경비원과 함께 한 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 손은 바로 내 경비원이 잘라낸 것이었다. 결말이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의 성과는 괜찮았어요. 아쉽게도 마음이 너무 약해. 여자 경비원의 얼굴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어. 경비원이 이전보다 더 강해질 줄은 몰랐어. 여자 경비원은 공포로 가득 차 있어. 지금 그와 싸운다면 아마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할 거야. 그에게는 전직 전사가 원래 강력하다고 보였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내가 분명 그에게 신비한 약을 먹였다고 의심했다. 나는 자연히 여호위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라고 재촉했다. 여기서 멍하니 있지 말라고. 살아있는 사람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라. 여호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몸이 빠르게 돌진했다. 단지 순간의 일이다. 그는 2명의 암살자를 기절시켰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한 사람이 도망쳤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공자, 빨리 피하세요. 여자 호위가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했다. 내 앞에 한 명이 암살자가 이미 내 눈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마치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때 내 호위가 언제부터인지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그의 손톱이 그 사람의 머리를 꽉 잡았다. 그것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장면을 본 후에 제 첫 반응은 약간 화가 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 나는 방금 싸운 방향을 흘끗 봤어요. 이 자식이 나를 구하려고 그 소대장을 놓쳐버렸어요. 내 진지한 표정에 경호원이 조금 겁먹었어요. 급히 무릎 꿇어 사죄를 빌었다. 내가 천만하면 그런 실수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내 얼굴에 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꽤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놓아주기로 했다. 그에게 먼저 몇 사람을 묻게 했다. 함께 데리고 가서 신문하게 하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3명이 나에게 묶여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우리를 그냥 죽여버려. 어차피 너는 우리에게서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말에 따라 이어서 말했다. 정보를 얻지 못할 거라면 그냥 모두 죽여버리자.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다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공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는 다 말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지루하게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그들은 모든 일의 경과를 우리에게 다 이야기했다. 결국 나는 그들이 이 3명이 귀한 자식들을 모두 데려가게 했다. 당분간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아마 나중에 쓸지도 몰라. 여호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불꽃놀이 장소에 간 걸까? 정말 미친 걸까? 그 와중에 낙화로 나는 평소처럼 몇 명의 여인의 영혼을 수집했다. 하지만 문 앞에 2명의 호위는 전혀 몰랐다. 얼굴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그들이 귀머거리였으면 좋겠다. 여자 경호원이 천경호원을 바라봤다. 그에게 방안을 들여다볼지 물었다. 결국 이 비명소리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말하고 싶지만 참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문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리면 된다. 다른 일은 하지 말자. 여자 경호원이 천경호원의 반응을 보고 위아해했다. 그가 항상 이렇게 지내온 건가? 동시에 온 화하루에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소리에 3명의 암살자들은 매우 놀랐다. 오늘 정말 눈이 트이는 날이구나. 이 긴 밤이 천천히 지나갔다. 내가 방에서 나올 때 조금 놀랐다. 나는 문 앞에서 2명의 경비원뿐만 아니라 어젯밤에 3명의 암살자도 보았어. 나는 그들이 이미 신문을 받았다고 생각했어. 신문이 끝난 후에 3명의 암살자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 아직 살아있다니. 그 이유는 3명의 암살자가 매우 영리했기 때문이야.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 그들은 명령을 받고 나를 정룡단으로 데려가라는 거였어. 그들과 함께한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 오직 정룡파 부파장만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어제 그 녀석은 확실히 보통의 범죄자 수준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경호원이라면 그를 상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녀석의 몸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질이다. 어젯밤 그가 눈을 속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렇게 빨리 내 호위 아래서 패배하지는 않을 거야. 만약 충리 가문이 시킨 거라면 그건 너무 정당하고 당당한 일이겠지. 그들이 정말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는 건가?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3명의 암살자를 금벽상단으로 데려오라고 했어. 우리가 금벽상점에 돌아가면 내가 직접 그 2사람의 무공을 가르쳐줄 거야. 남자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공을 전수했다. 그런데 2명의 호위가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전수받은 것은 오래전 잊혀진 천마잔치였다. 이 지법은 음험하고 잔인하다. 완성하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 이번 실험 대상은 방금 잡아온 3명의 암살자였다. 불과 반시간 전이었다. 우리는 금벽상단으로 돌아왔다. 오늘 2명의 호위의 행동에 매우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들에게 강력한 고급 무공을 가르치기로 했다. 이 말에 2사람의 얼굴은 매우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이 말할 틈도 없이 나는 2 손가락을 세우고 몇 가지 금제를 설명했다. 첫 번째는 내력을 발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기까지 순서대로 그들의 기능을 멈추게 해. 그 후 내기 조절이 핵심이야. 이 부분은 더 연습해야 해. 2사람의 마음은 매우 충격받았어. 이런 금제를 처음 본 건데 하지만 한순간에 완전히 이해했어. 그 후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조심스럽게 한 명의 암살자에게 가볍게 손을 뻗었어. 명령을 어기면 실명하게 되는 작전입니다. 손가락에 미세한 힘을 주고 체내의 내력을 호출하여 손끝에 집중시키면 그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사람이 쓰러지는 자세가 매우 이상했어요. 그리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무사에게 손가락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갑자기 나는 나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여기야. 거기를 폭파해버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이 2명의 암살자가 비명을 질렀다. 몸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진 것 같았다. 동시에 조서각에서는 2명의 남자가 다락방에서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향화로야.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은 벽우행이야. 즉 내 삼촌이야. 맞은편에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내 사촌형이야. 이 향화로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확신했어. 계속 흔들리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이 말을 듣고 벽우가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책을 덮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화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이쪽에서 이익을 얻기만 하면 된다. 향화로는 불꽃놀이 장소로 위장한 정보 조직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그들을 금벽 상단의 소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외에도 하나의 소식이 있다. 그것이 정룡단 단장이 죽은 후 그들의 단체 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졌어요. 마치 두 파벌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추측되어 벽우행은 이미 누가 개입했는지 짐작했어요. 확실히 청금연의 사람일 거예요. 청금연은 여러 상인단이 결성한 연합이죠. 겉으로는 서로 이익을 위해 결합한 것 같지만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금벽상단에 맞서고 싶다는 것이다. 사촌형이 인사를 했다.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발견되면 그는 반드시 즉시 추적할 것이다.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병류가 진생에게 물었다. 최근에 벽태산이 야왕으로 불린다고 들었다. 그가 몰래 어떤 약이나 음식을 먹었는지 알아요? 이 형은 당연히 몰라요. 설사 어떤 약을 먹었다 해도 그것도 건강을 희생해서 힘을 미리 쓰는 거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후 벽우행은 가볍게 그의 아들 곁을 지나갔어요. 그는 이게 건강을 희생한 것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나는 3명의 암살자를 저택으로 데려왔다. 전에 하녀가 남자가 부족하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다. 하지만 하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이 세 사람이 나쁘게 보이지? 비록 3명이 외모가 좀 무섭긴 해도 결국 무료 노동력이니까 그에게 많은 일을 도울 수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3명의 암살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들은 깡패 세계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흑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왼쪽부터 차례로 흑일, 흑이, 흑삼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노려보며 눈을 부릅떴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에 불만이 있니? 내가 이 말을 한 직후 그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3번 큰 절을 했다. 자신들이 매우 만족한다는 뜻이었다. 세 사람은 놀라서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이 마귀 아래에서는 그들도 거역할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돌아섰다. 시녀에게 그들을 잘 부리라고 했다. 시녀는 마음속으로 매우 감동받았다. 아무래도 전에 한 말뿐이었는데 공자가 정말 마음에 품고 있었다니. 그 후 나는 시녀에게 천호이가 어디 갔는지 물었다. 방금 전부터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시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호위병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때쯤 그는 수련 중일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에 약간의 기쁨을 주었다. 그는 평범한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련하는구나. 한편 무술 연습실에서는 여기에는 무기가 일렬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천호이도 바로 여기 있었다. 이번 수련에 오면서 그는 반복해서 한 가지를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전에 촬영반과의 대결에서 분명히 손바닥으로 가볍게 상대방의 턱을 가격했다. 그런데 상대방을 죽여버릴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내 무공을 탐구하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내가 이전에 했던 동작을 흉내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알고 싶어 했다. 항상 그렇듯이 천호이는 검룡단에 있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단 한마디만 따르면 된다. 자신이 풍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말은 금벽 상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전력을 다해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비록 받는 보상이 그가 후반 생애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만 실력이 성장하지 않는 삶은 그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내가 나타나면서 그에게 변수가 생겼다. 얼마 전 나와 접촉했을 때 그는 항상 내 몸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찾곤 했다. 갑자기 그의 수련 중에 한 목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 내가 여기 와 있었다. 그에게 준비하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불꽃놀이의 장소로 가야 한다. 출발 준비를 할 때 그는 갑자기 나를 불렀다. 여전히 이상하게 말을 했어요. 아가씨, 이제 더 이상 실력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나요? 그의 말에 잠시 멍해졌어요. 그래서 되물었어요. 처음부터 숨긴 적 없어요. 그는 오히려 저를 의심했어요. 향화로에서 암살자까지, 그리고 어제의 금지법, 이 모든 것은 공자의 비범함을 나타내고 있어. 나는 믿을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설마 이 녀석이 이미 내 진짜 정체를 알아챘나? 정말 너무 예민하다. 처음에는 이 녀석이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방심했나봐. 내 천마의 정체는 절대 공개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죽어서 시체도 못 찾을 거야. 원래 이 녀석이 꽤 마음에 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네. 나는 전생부터 한 가지를 확신했어. 그건 이 세상에서 오직 죽은 자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소매 안으로 넣었다. 그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내가 막 행동하려는 순간 천호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행동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는 그의 속셈을 이해할 겨를이 없었다. 그때 천호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절맥의 사람들 중에 종종 천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나도 그런 천재일 것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제자로 받아주기를 희망했다. 이 말에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이것은 내가 이전에 했던 추측을 입증했다. 그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둔감하다. 게다가 천호이가 방금 한 말로 보아 그는 나를 항상 실력을 숨기고 있는 고수로 생각한 것 같다. 천호이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몸 전체에서 비할 데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더 강해지고 싶었다. 그리고 복수하러 돌아가려 했다. 그가 강해지고자 하는 동기는 예상 밖이었다.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그의 이전 문파가 멸망당했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결코 복수를 원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정상에 오를 수 없다. 게다가 문파를 잃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천호위는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다. 내게는 천호위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마음속의 증오를 포기한다면 어디서 강해질 결심을 찾아야 할까? 그래서 나는 다시 반복했다. 개인의 감정을 동력으로 삼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 그런 사람의 감정이 사라지면 스스로 타락하게 된다.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강해지기는커녕. 그래서 나는 그에게 충고했다. 강해지고 싶다면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언제나 성공하며 높은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서 천호위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가 오늘 내 말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그가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복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천호위가 자신의 두 손으로 나에게 경의를 표했다. 오늘은 공자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다. 그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도록 해서 그는 평생 나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타타타타타타타타. 우리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유흥의 거리로 향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나는 뒤에 있는 여호위에게 몰래 눈길을 주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있던 천호위에게 말했다. 바보처럼 굴지 말고 서둘러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친해지고 감정을 느낄 수 있겠어. 천호위가 아직도 그 말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네. 내가 그에게 농담 그만하라고 했어. 넌 분명히 깊은 여자 호위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뒤에 있던 여자 호위장이 한숨을 내쉬었어. 매일 그런 일을 하러 가다니 우리 집 아가씨는 왜 그를 좋아하는 걸까? 그의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겠어. 바로 그때 근처에서 퍼지는 피 냄새를 맡았어. 나는 헛웃음을 지었어. 모두 멈추라고 했어. 주변 환경을 살펴보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피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잘못 맡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냄새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건 팔이 잘린 그 녀석인 것 같다. 그리고 그의 기운은 하나가 아니다. 또 다른 도우미를 데리고 온 것 같다. 나는 뒤에 있는 천호위에게 지시했다. 너는 그 중 하나를 처치해라. 아직 공중에 떠있는 천호위. 이미 허리에 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천호위는 숨소리조차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그걸 감지했다는 게 놀라웠다. 동시에 여자 호위의 눈앞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움찔하게 했다. 팍 하는 소리가 났다. 두 개의 손가락이 날아오는 암기를 꽉 잡아챘다. 나는 표정이 심각해져서 여경호에게 말했다. 너가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이번에는 여경호가 충격을 받았다. 만약 방금 그 암기의 목표가 그였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 경호원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재촉했다. 이번에 온 사람들은 지난번보다 더 위험하다. 단 몇 초 만에 한 남자의 발걸음이 빠르게 다리 위에 올랐다. 그리고 나를 향해 사납게 노려보았다. 그저 메뚜기 소리가 들렸다. 칼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다리 위에서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여자 호위병이 암살자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다. 하지만 이 암살자는 힘이 엄청나게 강했다. 여자 호위병의 팔이 살짝 떨렸다. 암살자는 냉소를 흘렸다. 너라는 여자 도대체 뭐냐? 지난번 그 남자보다 훨씬 약하잖아. 이 말에 여자 호위병은 매우 불쾌했다. 휙 하는 소리만 들렸다. 살인자의 모습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여경호는 거리를 유지하며 살인자를 쫓는 동안 불행히도 미리 설치된 함정에 걸렸다. 펑펑펑펑펑. 다리 위에서 큰 폭발음이 터졌다. 이것은 그녀들에게 치명적인 실수였다. 살인자는 여자 경호원이 반응하지 않자 곧바로 돌아서서 내 쪽으로 돌진했어. 하지만 그가 모르는 건 나는 이 세 명 중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야. 여자 경호원은 마음속으로 욕했어. 내가 아직 너무 어리다는 걸. 이 살인자는 처음부터 속임수로 덮어씌우기 위해 온 거였어. 이렇게 계속하면 공자님이 암살자에게 찔릴 수 있어요. 물러나는 건 빠르다는데 암살자의 눈빛은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때 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암살자의 검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너 같은 경험 없는 놈이 이럴 때 들통나는 법이야. 내가 웃는 동시에 암살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왜냐하면 방금 그 일은 전혀 들키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 검은 내 팔꿈치 밑에 끼워 넣었어. 그가 반응하기 전에 나는 손바닥으로 그의 목을 가격했어. 이 일격은 그를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할 만큼 강력했어. 이때 암살자는 목이 달콤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토해내듯 피를 뱉고 싶었다. 그때 퍽 하고 소리가 났다. 그의 두 무릎이 무겁게 내 앞에 무릎 꿇었다. 피를 토해내며 바닥까지 그의 피로 물들었다. 이때 여호위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단지 위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손칼로 암살자를 반 죽여버렸다. 나는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전투 중에 정신을 놓지 마. 정말
정말로 죽을 수 있어. 잠시 후 나는 여호이에게 이 암살자의 몸을 수색하라고 했다. 좋은 물건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호이가 무릎을 꿇었을 때 엄숙한 표정. 그녀는 이 암살자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가 나를 찾은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 그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오직 하나뿐이다. 오늘은 큰 기회를 만난 날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비록 공자의 모든 능력을 배울 수 없더라도 적어도 30%만 배워도 괜찮다고. 잠시 걷다가 나는 여성 호위에게 앞으로 천호위와 함께 수련하라고 했다. 그의 현재 실력으로는 나를 보호하는 것조차 어렵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문제였다. 여성 호위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공자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천무사 사람을 보지 못했네요. 혹시 길을 잃어버린 건가요? 동시에 천호위 쪽에서도 또 다른 암살자를 처치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칼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번 적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처리한 셈이네. 그런데 그가 돌아서자 멍해졌다. 왜 혼자 남았지? 다른 두 사람은 어디 갔지? 그는 주변을 자세히 느껴봤다. 한 사람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 그들이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여자는 단지 머리카락을 만지는 동작을 했을 뿐인데 전장에서 공인된 명의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 이유는 여자의 몸에 순수한 기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체질은 마치 순백의 눈과 같다. 무엇을 배우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는 시선을 다른 여자들에게 돌렸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모든 여자들이 바로 앞의 여자와 똑같다는 것이다. 모두 순수한 체질을 가지고 있다. 그의 입가가 저절로 미소를 짓는다. 정말 드문 체질의 사람들이다. 심지어 군침이 돌게 한다. 옆에 있던 집사는 이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알고 보니 유명한 천추신이도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천추신이는 원에 있는 모든 여자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천마의 손에서 무언가를 가져간 사람은 없었다. 사실 반시간 전 나는 불꽃놀이의 땅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다. 이 식탁 위에서 나는 세 사람에게 아낌없이 칭찬한다. 흑이 크게 웃으며 공자를 위해 일하는 것은 제 영광입니다. 이어 흑이와 흑삼도 차례로 말한다. 저희는 꼭 창고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첨 잘하는 사람은 역시 흑이입니다. 우리 셋은 공자와도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어요. 공주님이 점점 더 잘생기셨다고 하던데 흑이리의 아첨은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같아. 자신이 절대 아첨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만약 내가 여자라면 공주님의 기품에 분명히 빠졌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너무 감동적이었어. 내가 그들에게 입 다물라고 했어. 그럼에도 흑이리의 아첨은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아마도 내 증온 마법의 효과일 거야. 내 피부가 정말 탄력있게 변했어. 앞으로도 계속 영혼을 모아야겠어. 더 멋있어져야 하니까. 다음날 우리 집 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모자를 썼어. 보기만 해도 기품이 넘쳐 보여. 집사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 작은 아이는 여기서 신이사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이라고 불리우는 신이사. 하하 웃으며 그저 인연이 닿은 것뿐입니다. 먼저 환자를 좀 보여주세요. 다시는 이 신의사의 말투가 뛰어나다고 느꼈어요. 역시 유명한 신의사 중 한 명이군요. 곧 신의사가 우리 집 뒷마당에 도착했어요.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처음 이 저택을 만들 때 분명히 많은 정성을 들였겠지. 이 저택 안에서 동시에 탄영이 여기서 자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신의사가 처음 본 순간 완전히 멍해졌어. 그래서 멈춰서 눈앞의 여자를 자세히 바라봤어. 그의 기품이 부드럽고 온화하다는 것 매우 드문 일이야. 순간 정신이 빠져버릴 정도였어. 가정부가 재빨리 말했어. 이 사람은 우리 집 공주의 시녀입니다. 우한의 유명한 불꽃축제 지역 출신이에요. 자진해서 찾아와서 이 공주의 시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즉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과연 그가 추측한 대로 이 저택 안에는 방금 전 그 여자에게서 느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드문 체질을 가진 이들이다. 신이의 말을 듣고 집사는 매우 놀랐다. 주로 이처럼 탐나는 것은 정말로 좀 저급하다. 원래 유명한 천추신이도 여자에 대한 욕망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신이의 말을 따라 동의했다. 결국 이들은 모두 미인들이니까 신이가 그들의 미색에 탐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오히려 천추신이를 불쾌하게 했다. 나는 강호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름다움을 가리다니. 그들 몸에는 순수한 체질이라는 특별한 체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스승이 이 특별한 체질에 붙인 이름입니다. 체질은 순수한 눈밭과 같습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이의 말을 듣고 집사는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이는 그들이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연속된 말들은 집사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다. 제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 젊은 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해. 가볍게 웃어넘기세요. 부탁인데
집사님, 하나의 인연을 만들어주세요. 만약 성과가 있다면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의 얼굴에는 얕은 미소가 떠올랐다. 비록 그 하녀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더라도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와 친해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의 수하에도 여러 명이 있다. 그래서 답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의 요청을 직접 거절했다는 것이다. 나는 좀 어이가 없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누가 내 손에서 사람을 빼앗으려 하다니 이건 처음 있는 일이다. 신이가 여전히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건 내 하녀에게는 천재이로의 좋은 기회야. 나는 너가 좀 더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이 말에 나는 흥미가 생겼어. 너는 이미 열몇 명의 제자가 있지 않나? 지금 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그건 너무 욕심이 아니야. 게다가 너의 제자들은 의사에 불과할 뿐이야. 신이가 변명하기 시작했어. 그가 곁에 있는 의사들은 제자가 아니라고. 최고로 보아야 보조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그들이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너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분명히 부하들이나 제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외모 나이가 실제 나이와 차이가 있다고 단정했다. 신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 후 그는 화제를 여인의 몸으로 돌렸다. 그들이 제자를 삼는 것은 그들에게 영광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면 위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들은 그의 위술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나에게 인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사의 목적은 내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내 시녀들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위술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신이는 멍해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미 경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이는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사람이 어떻게 재료로 쓰일 수 있겠는가? 정말 농담이군요.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에 사리를 품고 있었다. 결국 나는 심각하게 경계를 넘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살기가 이미 그의 얼굴에 퍼져 있었다. 그는 내가 절매김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반격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죽였다고 해도 그냥 죽인 것뿐이라고. 그때는 치료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만 넘기면 됐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돌풍이 그의 얼굴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뜻밖의 붉은 선이 생겼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붉은 선이 살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잠시 후에 신묘의 모자가 바로 두 동강이 났다. 나는 그를 조롱하며 위술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했다. 나는 전생의 천마였다. 강호를 떠돌며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가 방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이미 살기를 느꼈다. 그는 내가 다루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방금 하나의 물병으로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신이의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있는 내가 이렇게 강력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곧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다. 그는 내 눈빛에서 살기 어린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이 살기 어린 기운은 그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보다 훨씬 강했다. 이 살기 어린 기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즉시 힘껏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다. 그 후 그는 크게 외쳤다. 이 자식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손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하다니. 그가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자 나는 즉시 살기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그의 용기는 여전히 나에게 겁을 먹은 것 같았다. 신이가 본 사람들은 모두 내가 승인한 후 나에게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그들을 빼앗기도록 할 수 없다. 게다가 이번에 신이가 그들을 데려가게 된다면 앞으로 누군가 내 사람을 빼앗으러 올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정말 괴롭겠네. 결국 나는 앞으로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완전히 멍해졌다. 내 기질에서 익숙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다. 마치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오늘 와서 그냥 가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처리할 문제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저를 도와주는 부하가 되어주세요. 10분 후 집사는 놀란 얼굴로 신의사에게 바라봤다. 정말 우리 금벽산장에 위지할 건가요? 신의사의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였다. 하지만 그는 매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저 억지로 참으며 자신이 귀 상단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뒤에 있는 제자들은 전혀 성의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머물기 위해 아주 좋은 구실을 찾았다. 그것은 내 병이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낫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가 온 힘을 다해도 치료하는데 20년이 걸릴 것이다. 신묘가 다시 이전의 살기를 떠올리며 내가 보여준 살기가 매우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는 자신이 매우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그 무서운 살기 아래서도 대소변을 잃지 않았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의 대단함을 증명한다. 밤이 되자 천호이가 나에게 천추신묘를 묻기 시작했다. 곁에 두는 게 정말 문제 없을까? 그 녀석이 음흉한 느낌이 들어. 천호이가 이미 그 12명의 의사에게 금제를 걸었어. 하지만 천추신은 아직 설정하지 않았어.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천추신이 낮에 이미 내가 겁을 줘서 금제에 걸렸거든. 다른 사람들은 천호이에게 설정을 하게 한 이유는 지금 내가 환자이기 때문이야. 힘을 쓸 때마다 매우 피곤함을 느껴.
우리가 신의사를 험담할 때 그가 바로 우리 뒤에 서 있었어. 천추신의도 따지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했어. 항상 공자의 뒤를 따라 돌봐요. 뒤에 행동이 있으면 함께 따라가기도 하고 여자 호위병이 옆에 신묘한 의사를 보고 위문을 묻기 시작했어요. 공자처럼 병약한 사람이 매일 불꽃의 곳에 가는 게 정말 괜찮은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는 매번 밤새도록 버티는데 이 말에 신묘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일반인이 밤새도록 지새우면 당장 쓰러질 수도 있어. 보아하니 이 젊은이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지금 내 맥을 짚어보자고 제안했어.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했지. 게다가 그는 맥을 짚는 김에 내 몸 상태를 살펴보려 했어. 하지만 확인한 후에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이 맥박이 좀 이상하네요. 방금 맥을 짚었을 때 그는 이 맥박이 살아있는 사람의 맥박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얼굴이 잔뜩 긴장한 채로 저에게 물어봤어요. 공자님,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왜 당신의 맥상이 죽은 맥박으로 나타나죠? 두 명의 호위가 듣자마자 깜짝 놀랐다. 이 신의사는 정신병자인 것 같아. 공자는 분명히 여기 잘 서 있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하다니. 나는 불쾌한 표정으로 천추 신의사를 노려보았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안 되나? 천추 신의사는 자신이 잘못 말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급히 설명했어요. 맥박도 한계가 있거든요. 당신처럼 가는 맥이 끊어진 경우는 이미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너무 불쾌했어요. 당신은 내가 행척을 걷는 살덩이라고 감히 말하다니. 당신은 살기 지겨워졌나 봐요. 이때 천호인은 조용히 두 손가락을 내밀었다. 공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곳을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호위가 진짜로 움직이려는 걸 보니 신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공자의 병세가 좀 심각할 뿐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한 말은 그를 순간 멈추게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목숨을 걸고 보장할 수 있나요? 신의는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는 마침 제 말을 받아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죠. 나는 당신의 상처를 치료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신의는 결국 신의입니다. 그는 자신의 맥을 짚는데 절대 실수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왜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를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없다면 빨리 나와 함께 가세요. 신의는 웃으며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동안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너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가 겉으로는 이렇게 뻔뻔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봐도 그는 정말 이상해요. 그는 왜 내가 이런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위하여해요. 그리고 나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요. 하지만 나는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해요. 그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신의사는 좀 지나친 것 같아. 내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아나봐. 농담도 참 재밌게 하네. 혹시 그 공자님도 내가 가르치는 멤버야? 아니면 금벽상단이 내가 가르치는 비밀 지부야? 뒤에 있는 두 호위병은 느끼는 것 같아. 이 신의사는 거리감이 좀 없는 것 같아. 하루 만에 공자와 친해지고 싶다니.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췄다. 방금 그가 짓거리는 걸 들었는데 나는 거의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돌려 신의사를 노려보았다. 네가 말하는 교파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부르는 사람들이 너의 이런 행동을 알고 있나? 만약 네가 용기가 있다면 계속 말해봐. 나는 이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때 신의가 다시 한번 내 기세에 겁을 먹고 떨고 있었다. 방금 전 순간에 그 기세가 그의 마음을 강타했다. 그로 하여금 내가 방출한 살기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오늘 밤의 대화는 그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했다. 그렇다면 다시 함부로 말하면 그는 아마 목숨을 잃을 거야. 최근에는 조심해서 말하는 게 좋겠어. 다음 날 햇살이 밝았다. 여기는 금벽 상단 천추 신의의 집이다. 불꽃놀이가 끝난 후 그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어젯밤 내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금벽산장에 있는 여자들보다는 못하지만 불꽃놀이의 장소에도 순수한 몸이 많다는 것이다. 그가 가장 놀란 것은 순수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함께 봄밤을 보낸 불꽃놀이 여자라는 것이다. 이 현상은 정말로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체제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는 내가 어떻게 보통 체질을 순수한 체질로 바꾸는 대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만약 그가 이를 배운다면 이 전체 강원은 그가 지배할 수 있어. 어제 밤의 판단에 따르면 순수한 체질을 얻는 과정은 대략 3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정보를 알아내고